안녕하세요. 아재비디오의 얄리입니다. 아방 슈트라슈! 만화 제목이 잘 기억나지 않아도 이 기술 이름 정도는 전부 다 기억하실 우리 아재들 맞징? 뭐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늘의 주제 타이의 대모험입니다. 근데 이 만화 좀 아쉽게도 앞전에 리뷰했던 야이바와 마찬가지로 만화책으로는 총 37권 엔딩이 났는데 애니메이션화된 건 만화책의 3분의 1 정도의 분량인 10권까지의 분량밖에 방영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리뷰 요청을 하셨고 저 역시 애니판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해서 다시 시청하게 됐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지금부터 저 얄리와 함께 원제 드래곤 퀘스트 다이의 대모험 국내명 타이의 대모험에 스포일러는 없지, 중간에 끝났으니까. 어쨌든 만화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얄리의 아재 비디오. 과거 용사라 불리우는 정의의 검사가 동료들과 함께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쁜 마왕과 전투를 벌여 승리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몬스터들은 악마의 의지에서 해방돼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외딴섬, 이곳 대물인 섬에 봉인됩니다. 타이는 이곳에서 착해진 몬스터들과 몬스터 도사인 브라스 할아버지 손에 갓난아기 때부터 자라왔다는 설정으로 이야기는 시작되는데요. 이 대물인 섬에 이웃나라 공주인 레오나가 왕위 계승 의식을 치르러 오게 됩니다. 공주를 호위하던 하수인들은 되려 공주를 이 섬에서 제거해 쿠데타를 일으키려 하지만 다행히 타이의 도움으로 악당들로부터 레오나를 지킬 수 있게 되고, 공주는 감사의 선물로 타이에게 파프니카 왕국의 단검을 선물해줍니다. 그러던 중 브라스 할아버지는 묘한 느낌을 감지 마왕 헤들러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타이에게 알려줍니다. 때마침 타이에게 찾아온 아방과 포프. 아방과 포프는 레오나 공주의 명으로 대물인 섬에 향후 용사가 될 인물이 있으니 그를 수련시켜 부활한 마왕아로부터 이 세계를 구하라는 말을 듣고 이곳에 오게 되었다 설명합니다. 그렇게 타이는 포프와 함께 아방의 밑에서 여러가지 수련을 합니다. 아방은 자신의 필살기인 아방 스트라슈를 비롯해 여러가지 기술들을 타이에게 전수하는데요. 위기에 빠진 레오나를 빨리 구출해야 했기에 이들에게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속성으로 수련하던 이들에게 갑자기 나타난 마왕 헤들러. 마왕 헤들러는 과거 자신을 제거한 용사가 바로 선생님 아방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말과 함께 자신을 부활시킨 것은 자신보다 더 강력한 대마왕 번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도 친절하게 설명해줍니다. 그나저나 좀 엉뚱하다고 생각한 아방이 전설의 용사였다니 이거 좀 반전인데요. 그렇게 아방과 헤들러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마왕 번으로부터 신차를 다시 개조받고 예전보다 더 강력한 힘을 뽐내는 헤들러. 헤들러는 아방에게 자신에게 협조하면 이 세계의 절반을 주겠다는 아주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절반이라니, 헤들러 통 무지하게 크네요. 역시나 아방은 헤들러의 말을 듣지 않고 항전하게 됩니다. 전과 같지 않게 강력한 힘으로 무장한 헤들러에게 고전하는 아방. 아방은 자신에게 승산이 없음을 알고 타이와 포프를 말려들지 않도록 강철 마법으로 봉인, 자신의 목숨을 깎는 마법을 이용해 헤들러를 봉인하려 합니다. 메가테라라는 목숨을 바꿔 파괴력을 증폭시키는 마법을 시전하는 아방. 그렇게 아방은 목숨을 잃게 되고 타이와 포프는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하지만 아방의 희생이 무색하게도 헤들러는 죽지 않았는데요. 타이는 스승이 죽었다는 슬픔과 분노로 아방이 걸어두었던 주문을 스스로 해제하고 헤들러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방의 칼을 손에 쥐는 타이. 오, 겐지스. 타이는 아방이 알려주었던 아방 스트라슈를 시전, 헤들러의 양팔을 자르게 되고 헤들러는 쫄아서 도망칩니다. 그렇게 자신의 진영인 귀암성으로 도망친 헤들러는 회복 후에 물 비린내 나는 판초위를 입고 설명충으로 등판하게 되는데요. 대마왕범 바로 밑에 자신이 마왕군 총사령관을 맡고 있고 그 휘하 6개 군단을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 좀비 군단인 불사기단, 불과 얼음의 부대인 빙연마단, 짐승들로 이루어진 백수마단, 유령부대 마영군단,
마도사 부대 요마사단, 그리고 드래곤이 주력 부대인 초룡 군단까지 이렇게 헤들러는 각 군단장들에게 자신에게 위협적이었던 타이가 더 이상 성장하기 전에 없앨 것을 명하게 됩니다. 한편 스승을 잃은 슬픔을 뒤로하고 마왕군으로 인해 어지럽혀진 세상을 구하기 위해 포프와 타이는 섬을 떠나 모험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타이 앞에 등장하는 첫 번째 적 백수마당 군단장 크로코다인. 국내판은 크로코다일이었던 것 같네요. 포프는 크로코다인의 등장에 쫄아서 도망칩니다. 도망치던 중 새로운 동료인 마법 철포를 사용하는 역해 마암을 만나게 되는데요. 마암과 포프의 도움으로 크로코다인에게 고전하고 있던 타이는 힘을 얻어 크로코다인 왼쪽 눈에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크로코다인과의 1차전은 이렇게 마무리. 새로운 동료 마암 역시 아방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타이와 포프, 마암은 로모스 왕국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왼쪽 눈에 상처가 난 크로코다인은 타이에게 복수를 다짐하게 되고 로모스 성에 자신의 병력을 전부 투입해 총공격을 개시합니다. 로모스 왕국의 왕을 죽이려 하는 크로코다인. 다행히 그 순간 타이가 등장하고 타이와 크로코다인의 2차전 시작. 앞으로 이 만화는 계속해서 빌런과 타이의 1차전, 2차전이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구성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짠 거지? 먼저 타이와 마암은 크로코다인에게 맞서 상대합니다. 크로코다인과 함께 전투에 참여한 요마사단의 자보에라는 타이의 약점이 인간인 것에 맞춰 타이를 길러준 브라스를 데려와 방패로 사용하는데요. 자신을 길러준 브라스를 공격할 수 없어 고전 극심한 데미지를 입는 타이. 이때 포프는 아방에게 배웠던 전설의 마법을 시전, 다행히 브라스를 안전한 결계 안에 가두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마법사로서의 잠재 능력은 있었던 포프지만 전투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요. 크로코다인은 포프 역시 사지에 몰게 됩니다. 크로코다인은 포프가 타이와 다른 동료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전사의 긍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쓰러져 있던 타이의 이마에서 드래곤 문장이 등장. 주인공 버프죠. 크로코다인의 도끼를 맨손으로 막아내고 필살기 아방 스트라슈를 날려 크로코다인을 물리칩니다. 이때 크로코다인은 타이에게 멋지게 패배를 인정하고 포프의 투지에 감동 먹었다며 자신은 인간이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했으나 그 생각을 바꾸어준 타이와 일행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불사신 크로코다인의 서막이죠. 로모스 왕은 자신의 목숨과 나라를 지켜준 타이 일행들에게 새로운 아이템을 부여합니다. 오, 파템 파밍 개꿀띠. 안전하게 브라스 할아버지를 고향에 데려다주고 다시금 여행을 떠나는 타이 일행. 타이 일행들은 레오나가 있는 파프니카 왕국에 도착합니다. 역시나 마왕군에 의해서 폐허가 되어 있는 왕국. 그러던 중 아방류 검수를 구사하는 자신 역시 아방의 제자였다고 말하는 의문의 사나를 만나게 됩니다. 타이 일행들은 자신들도 아방의 제자니 지금 이 싸움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갑자기 썩소를 날리는 사내. 이 사내의 정체는 마왕군단 불사기단의 군단장인 간지맨 흉켈이었습니다. 이 흉켈은 계속해서 폭풍간지 포지션을 담당하죠. 그렇게 시작된 흉켈과의 전투. 흉켈 역시 아방의 제자답게 타이의 공격을 하나하나 전부 막아내게 되고 자신의 칼로 온몸을 두르는 갑옷 마검을 선보이게 됩니다. 와, 지금 봐도 존니 멋있다. 오, 개간지. 인간이지만 자신이 마왕군 편에 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만화는 전부 설명총 투성이군. 과거 헤들러가 지상세계를 쓸고 다니던 시절 멸망한 마을에서 홀로 살아남은 아기를 구마왕군의 지옥 문지기인 해골기사 바르토스가 거두어 길러진 흉켈. 나쁜 놈이 아니네. 그러던 어느 날 용사 일행이 마왕군 진영에 쳐들어오게 되고 이때 흉켈을 길러준 바르토스 역시 대항하다 아방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스토리 좀 슬프다. 그래서 흉켈은 아방에게 복수할 것을 다짐하고 일부러 유년 시절 아방 밑으로 들어가 수련, 기회를 틈타 아방을 공격하지만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 죽음을 맞이할 뻔하지만 마왕군의 간부인 미스트 번에게 구해져 지금 현재 군단장 자리까지 올라간 것을 알려줍니다.
타이는 흉켈에 맞서 싸우고 싶지만 자신 역시 브라스 할아버지, 즉 몬스터에 의해 길러졌기 때문에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쉽게 공격하지 못했어요. 이때 흉켈은 무방비 상태인 타이에게 공격을 개시. 헌데 누군가 막아섭니다. 바로 죽은 줄 알았던 불사신 크로코다인의 재등장입니다. 인간의 강한 마음을 이해한 크로코다인은 앞으로 타이의 성장을 좀 더 지켜보고 싶다며 이때부터 타이에게 협조하기 시작하는데요. 크로코다인은 자신이 방패가 되어 타이와 포프를 피신시키고 쓰러집니다. 영상을 보면 크로코다인이 죽는 것처럼 나오지만 얘 끝까지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발닥이라는 할아버지는 쓰러진 타이와 포프를 발견해 치료해주고 의식을 차린 두 친구는 흉켈의 갑옷엔 번개가 통할 것 같다며 포프의 날씨를 조절하는 마법 플러스 타이의 검수를 더한 합체기를 연습 완성하기에 이릅니다. 다시 시작된 흉켈과의 2차전. 타이와 포프는 흉켈에게 새로운 기술을 써서 싸우지만 역시나 막강한 겐지넴 흉켈. 타이와 포프는 자신들이 준비했던 합체기조차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는 흉켈에게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그 순간 기다려 흉켈을 외치는 마음은 흉켈에 의해 감금되어 있던 감옥에서 탈출하며 의문의 소라빵 한 개를 득하게 되는데요. 이 소라빵은 바로 흉켈의 아버지 바르토스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음성이 녹음되어 있던 녹음기였습니다. 설정 개신박한 거 보소. 이 소라빵엔 바르토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아방은 바르토스를 죽인 게 아니라 살려주었던 것. 눈치 빠른 아방은 바르토스의 목걸이를 보고 소중한 자식이 있음을 인지 바르토스를 살려주었고, 바르토스는 혹시라도 마왕군이 멸하게 되면 자신이 키운 인간 아이가 있으니 제자로 받아 강하게 키워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슬퍼. 그렇게 아방에 의해 헤들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기 직전 헤들러는 아방에게 길을 열어준 바르토스를 죽였던 것이었어요. 모든 사실을 안 흉켈은 멘탈이 흔들리게 되고, 이때를 틈타 타이는 아방 슈트라슈에 포프의 번개를 담아 공격, 흉켈은 갑옷이 다 부서지고 패배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타이의 대모험에서 제일 좋아하는 빌런 프레이자드의 등장입니다. 이 캐릭터 나만 좋아? 왜 난 이 캐릭터가 어릴 때 그렇게 멋졌는지 참. 프레이자드는 타이 일행과 함께 흉켈까지 용암 속에 빠뜨려 없애려 합니다. 흉켈은 타이 편에선 크로코다인이 이제서야 이해가 간다며 타이 일행들을 구해내고 자신 혼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얘도 사실상 여기서 죽진 않죠. 그렇게 다시 체력을 회복해 레오나를 구하러 가는 타이 일행들. 다행히 파프니카 3현자 중 한 명을 만나 열기구를 타고 레오나가 있는 탑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타이 일행들보다 프레이자드가 먼저 레오나에게 접근, 레오나를 동태로 만들어버리게 되고, 뒤늦게 도착한 타이는 프레이자드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고 레오나를 구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얘도 2차전까지 가야돼. 빙연 마단에 추적을 받던 타이 일행들은 의문의 마법사에 의해 도움을 받습니다. 마음과 아는 사이인 이 마법사는 마왕군 섬멸을 했던 아방의 동료 중 마법사 포지션을 했던 마법사 마트리프였습니다. 마트리프는 아방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자신의 포지션과 같은 포프를 강력한 마법사가 될 수 있게끔 투쿤시킵니다. 그렇게 시작된 프레이자드와의 2차전. 2차전 진짜 지겹다. 다시 찾아간 레오나가 동태가 되어 있는 탑 근처엔 헤들러, 미스트번, 자보에라가 매복해 있었고, 타이와 일행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또 호행 고전하게 됩니다. 이때 또다시 불사신 크로코다인이 등장, 타이를 도와주고 포프와 마음은 흉켈이 도와주게 됩니다. 오, 초간지. 아니 잠깐, 근데 흉켈이랑 마음 너네 그러다가 피치처럼 죽는다? 흉켈은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다고 헤들러와 전투에 들어가고, 흉켈은 헤들러가 방심한 틈을 타 공격, 헤들러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이게 또 좀 짜증나는 게 여기서 헤들러가 진짜 죽는 것처럼 나오는데 죽질 않아요. 여기서 또 안 죽어. 이 만화는 진짜 아무도 안 죽어. 왜 이렇게 안 죽는 거야? 다 불사신이야.
그렇게 흉켈과 크로코다인의 도움을 받아 탑으로 향하는 타이 일행. 탑 아래에서 타이 일행을 맞이하는 건 프레이자드였습니다. 프레이자드는 타이가 전보다 많이 성장함을 직감하고 바로 자신의 필살기를 시전합니다. 작은 돌멩이가 되어서 타이 일행을 공격하는 프레이자드. 흉켈은 타이에게 프레이자드의 핵을 찾아 공격하면 된다는 힌트를 줍니다. 아방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보이지 않는 적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타이. 엎친 데 덮친 격 타이는 눈에 데미지를 입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눈을 감고 싸움에 임합니다. 그렇게 타이는 악의 에너지를 감지, 주인공 버프발로 프레이자드의 핵을 찾아 일격을 가합니다. 프레이자드가 죽음을 맞이하려던 그 순간 마영 군단의 미스트번이 등장해 프레이자드에게 마영기를 주며 이 갑옷을 입고 다시 싸우라 합니다. 얘도 더럽게 안 죽네요. 로봇 갑옷을 입은 프레이자드. 하지만 타이의 용버프 완성형 아방스트라슈를 맞게 된 프레이자드는 일격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진짜로 죽었어. 진짜로. 시원하다. 다행히 그토록 구하고 싶었던 레오나까지 구하는데 성공합니다. 흉켈과 크로코다인은 적들의 동향을 살피며 앞으로도 타이랭들에게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떠나게 되고, 마영군 진영에선 초룡군단 단장인 바란이 타이를 없앨 것을 다짐합니다. 한편 초룡군단의 공격에 용분장 버프로 맞서는 타이를 보며 지나가던 한 마녀는 타이에게 타이는 인간이 아니며 드래곤의 기사라는 말을 합니다. 순간 타이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런 타이에게 정답을 주기 위해 마녀는 드래곤의 신전이 있는 곳으로 타이를 데려갑니다. 드래곤 신전에 들어가는 타이. 도착한 드래곤의 신전 내부 구슬은 이 신전은 드래곤의 기사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라며 타이 역시 선택된 드래곤의 기사, 즉 다시 말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전 내부로 누군가 또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바란의 등장입니다. 바란 역시 드래곤의 기사였던 것인데요. 다짜고짜 타이와 함께 인간을 멸하자며 손을 내미는 바란. 태초에 인간, 마족, 용족 이렇게 세 종족이 있었고, 그들은 서로의 세력 다툼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과거. 이에 신은 용의 전투력, 마족의 마력, 인간의 강인한 마음을 가진 드래곤 기사를 만들어내어 이 세계를 멸망시켜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사명을 받들라는 바란의 말에 타이는 당연히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대항합니다. 이때 바란은 갑자기 갑분싸 멘트를 날리게 되는데, I'm your father. 갑자기? 타이를 디노라고 부르는 바란. 그렇게 타이와 바란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역시나 1차전은 타이의 패배. 불사신 크로코다인의 합류와 레오나 공주의 빠른 회복 스킬로 다시 시작되는 승리의 2차전. 바란은 타이와 마찬가지로 용문장을 이용해 타이와의 공명을 시전하고 여태까지 타이가 겪었던 모든 기억을 지우려 합니다. 하지만 타이가 누굽니까? 주인공이잖아요. 내 추억을 빼앗길 수 없성을 시전하고 검이 없지만 마법검을 만들어내 바란에게 아방스트라슈를 시전합니다. 정통으로 맞춘 타이. 이에 바란은 일시적으로 퇴각을 하게 되고, 군단장 중 막강한 파워를 자랑했던 바란 역시 고전하는 모습을 본 대마왕 번은 헤들러와 남아있는 군단장들에게 타이를 주시해야 한다는 말을 하며, 타이의 대모험은 이렇게 허무한, 이게 끝이야? 더 없어? 진짜로? 허무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진짜 끝이야? 나 이거 리뷰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리뷰를 마무리 지어야 할까요? 자, SBS에서 90년대 타이의 대모험이라는 제목으로 방영했던 원제 드래곤 퀘스트 다이의 대모험은 앞서 스토리 리뷰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코믹스에서 37권으로 완결한 내용을 고작 3분의 1 분량도 안 되는 10권까지의 내용으로 미친 듯한 허무한 결말을 낸 작품입니다. 나무위키를 찾아보니 시청률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는데 그냥 대대적인 프로그램 개편을 하는 바람에 강제 종료 당했다고 나오네요. 이거 정말 자세하게 아시는 형들 없나요? 당시에 공중파를 통해서 시청했던 저 역시 뭐 이렇게 끝나나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심지어 앞으로 타이를 주시해야 한다는 대마왕 번의 대사 역시 SBS에서는 타이가 너무 강해져서 우리의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으니 마계로 돌아가자
라고 번역이 돼 타이가 무서워서 빤스런한 망이라는 칭호를 얻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희 동네에 있던 깨비 책방에서 타이의 대모험이 만화책으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진짜 엔딩을 봤던 기억이 있네요. 사실 리뷰를 하면서 만화 내용만 리뷰를 할까 아니면 만화책 내용까지 덧붙여서 리뷰를 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만화책 내용을 제가 어떻게 간추릴 수가 없어서 딱 애니메이션 기준까지만 리뷰를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저도 이 정도로 허무하게 끝날 줄 몰랐어요, 진짜로. 네. 타이의 대모험은 앞서 제가 리뷰했던 드래곤 퀘스트 용자 아벨 전설, 국내명 아벨 탐험대와 마찬가지로 게임 드래곤 퀘스트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만화지만 여타 다른 드래곤 퀘스트 기반 만화랑은 다른 작품성을 지녀서 나름 매니아층을 잘 형성한 작품으로도 유명합니다. 저 역시 많은 드래곤 퀘스트 만화가 있지만 이 타이의 대모험이 제일 좋더라고요. 리뷰에서 제가 주로 다루진 못했지만 특히 약골 마법사 포프가 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스토리는 당시에도 정말 주인공은 아니지만 서브 캐릭터의 성장 과정을 잘 표현해내 참 매력적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아쉽게도 이 리뷰에서는 제가 설명을 잘 하지 못해서 아쉽긴 합니다. 뒷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요즘 제가 광고를 받고 있는 예스24 만화책을 구매해서 꼭 타이가 어떻게 더 성장을 하는지, 바라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불사신 크로코다이는 진짜 끝까지 죽지 않는지, 마왕 번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지 꼭꼭 확인하시길 바래요. 추석도 지나고 이제 연말을 향해 달려가는 2019년이네요. 정말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10월 12일 홍대에서 열리는 저 얄리의 추억의 만화 콘서트에도 많은 관심 바래요. 그럼 지금까지 얄리의 아재 비디오 얄리였습니다. 오늘 리뷰 영 찝찝해.